연기 잘하고 싶냐 여기로 와 성우 되고 싶냐 이 방송 봐 보이스 멘토 보톡스 내 아이가 자라서 성우가 된다고 하면 나는 적극 찬성한다. 하나, 둘, 셋. 아, 네. 호민 성우님은 어떤 부분에서 적극 찬성을 하시나요? 물론 질문은 뭐 성우가 된다고 하면 이제 찬성한다였지만 이렇게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해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성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찬성해주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 그렇구나. 한솔 성우님은? 저도 비슷한데 네. 걱정은 되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얼마나 힘든 일인 걸 알고 네. 좀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즐거운 직업이고 저희도 이제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직업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네, 좋은 직업을 해라. 그러니까 두 분 다 하지만- 본인의 직업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네요. 네, 네. 하지만 네. 걱정은 될 것 같습니다. 엄마의 네. 마음. 그러네요. 벌써부터 너무 이입했네요. 벌써 애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성우가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와, 유지부동의 오를 계속 우리 보미님. 아, 저는 살짝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약간 한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른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생에는 성우를 했으니까 아. 다음 생엔 기왕이면 다른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좋은데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센스 있는 한솔 씨. 엑스인 것으로. 네, 네. 한솔 성우님은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저희가 성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성우로서 하고 싶은 게 좀 많기 때문에 그걸 뭐 다 하고 나면 다음 생엔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닉네임 상냥한 족제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사극체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대로 읽어드려야겠네요. 네. 네. 안녕하시옵니까 이한솔 성우님, 김보민 성우님. 저는 주말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이옵니다. 힘들다. 네. 두 분께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보냅니다. 혹 두 분께서는 지망생 때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셨는지요? 저는 항상 이것이 궁금하옵니다. 저는 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저도 제가 지망생 때 충분히 느꼈던 감정이라서 제가 제 경험상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마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거는 자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너무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충실하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것들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잘 해내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그것들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에 좀 더 이제 충실했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네. 빛이 보이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솔 성우님의 생각은 또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종교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의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많은 위안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불안하신다면 종교를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해답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망생들을 위한 답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언니랑 비슷한데 지금은 이거에 충실하자. 좀 그런 생각으로 많이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냥 정말 저도 불안할 때도 많고 그랬었는데 항상 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냥 푹 쉬기도 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기도 하고 하면서 릴렉스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좀 충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 자신감을 이렇게 키워가는 부분에서 한솔 성우님이나 보민 성우님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감을 이렇게 키우셨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은 곧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나 자신을 나의 못난 점, 좋은 점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고 못난 점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존감을 높여야 자신감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은 어디서 외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랑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자존감을 높여라. 아하. 네. 우리 한솔 성우님의 답변은요? 어쩌다 보니까 언니랑 계속해서 좀 비슷한 답변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전세 입상중이. 저도 비슷해요. 이게 정말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 아. 저도 한창 공부를 하면서 되게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 계획을 세우죠. 오늘은 얼씨 이렇게 해서 얼씨 학원을 나가서 이렇게 이걸 하고 이렇게 목록을 쭉쭉쭉쭉쭉 적는데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죠. 매일매일 실패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그럼 분명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걸 왜 못하고 있을까? 라는 그 굴레에 계속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 어떤 순간에 나는 이걸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걸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왜 못하지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냥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졌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약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솔님이 원장 선생님의 섭외 전화를 받고 올 게 왔구나 라고 하셨다고. 이제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네. 나도 여기에 나가게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제가 되게 고마운 게 이제 저 이렇게 원장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혹시 괜찮으면 이제 동기들도 같이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언니도 그렇고 저희 동기 오빠 한 명이 더 있는데 두 사람에게 둘 다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흔쾌히 진짜 우린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빠는 오늘 이제 스케줄이 이제 피치 못하게 안 맞아서 못 나온 건데 네. 정말 두 분 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솔님 학원 졸업식 때 권문정 선생님의 축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축하한다. 될 줄 알았다. 돼서 내가 더 기쁘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솔님은 당시에 내가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좀 계속 들었던 시점이었어서 네. 저도 어느 정도는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라고 해야 하나? 근데 늘 이제 불확실하긴 하죠. 근데 1차 치고 2차 치고 뭐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걸 알아주신다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유의 확신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EBS에 입사하면 한 달 동안 정장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버티셨나요? 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평소에 다니는 게 정말 프리하게 다녀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온다고 화장을 했지만 평소에 정말 생얼에다가 네. 그냥 맨날 청바지 네. 뭐 그냥 위에 블라우스 이렇게 주워 입고 다니는데 네. 그때
원피스를 아. 정장 원피스를 우와. 계속 입고 다녔어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지금은 일산에 EBS가 있는데 그때는 매봉역에 EBS가 있었거든요. 그럼 매봉역을 저희 집에서 가려면 2호선을 타고 3호선을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2호선 어떠신지 아시잖아요. 지옥철 아니에요? 그 정말 평소에 신지도 않는 힐을 신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그렇게 빡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막 정장 입고 힐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점점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죠. 일단 정장을 치마를 벗고 정장 바지를 입고 아하. 한 거기서 또 며칠 더 지나기 시작하니까 아 가서 화장해야겠다. 생으로 나가서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화장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점점 하나씩 포기하게 되면서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네. 아, 고민성우님은 그때 또 오피스를 어떻게 입으셨어요? 저도 평소 스타일이 정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거의 한 2가지 옷을 계속 돌려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매일 저는 이렇게 옷을 좀 매일매일 다르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그거를 계속 돌려 입어야 하는. 그때 입겠다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좀 네. 그러니까 저도 입사 때 샀거든요. 네, 그쵸. 아이고. 네, 저는 입어야 되니까 또 샀는데. 전 저희 어머니가 네. 그런 정장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저랑 쇼핑을 가면 저한테 그런 옷들 딱 떨어진 옷들을 사주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갔을 때 이제 결혼식 갈 때나 그런 용으로 사놨던 원피스들을 그때 이제 원 없이 입은 거죠. 약간 이제 하객룩 네, 오피스룩. 네, 그쵸. 그러고 이제 다신 쳐다보지 않는 옷이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언니가 그때 좀 고생을 했던 게 그때 언니가 발에 네, 발이 다쳤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발에- 막 네. 발이 안 좋아서 구두를 신는데 항상 그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제발 구두 벗을 날만 진짜 네. 손꼽아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슬리퍼 신고 네. 있고 뭐 그랬었죠. 네. 저 그때를 생각하시니까 눈물이 그런 걸어가신 것 같아요. 여기서 봐도 뭔가 촉촉하게. 아닙니다. 조명이 너무 세서. 아, 근데 한솔성우님은 프리로 풀리면 아버님께서 대학원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 대학원이 네. 사실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저는 원래 성우가 되기 전에는 대학원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좀 그냥 성우 일을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뭘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전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어느 순간 네가 내년에 대학원에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빠 나 성우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럼 보민성우님의 차후 계획은 이제 프리로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일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대로 전 놀 계획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일에 있어서도 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샘플 같은 것도 좀 잘 만들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부담이 자꾸 되는 게 싫어서 네. 지금은 프리가 되면 일단 놀자. 얼마 전에 성우 연수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두 분과 남자 동기분, 네네. EBS 동기분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셨다고. 이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예, 편안하게 즐겼다는 건 이제 그건 그냥 저희가 장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장기 자랑을 편한 마음으로 구경을 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저희가 아직 전속이니까 일을 계속 많이 해야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예. 그래도 장기 자랑만큼은 또 팝콘 드시면서 구경을. 근데 또 그때도 저는 구경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분업을 해야 됐어가지고 언니는 또 보다가 일하러 가고 네, 저도 저는 못 일하다가 봤어요. 보러 오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또 나름대로의 또 힘든 게 있으셨네요. 굳이 또 장기 자랑 안 나갔어도 이제 네, 또 다른 네, 작가들을. 그렇죠. 네, 내년이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럼 작년 연수회 때는 두 분은 어떤 걸 하셨나요? 저희는 춤을 췄습니다. 2가지의 춤을 췄습니다. 네. 방탄. 그때는 아직 언니가 방탄을 좋아하기 전이었어가지고요. 네. 좀 평범한 댄스를 하기에는 저희가 3명밖에 인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무대가 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특이한 걸 찾아보고 하다가 선택을 한 게 그 마리오네트 춤이라고 아세요? 그 하얀색 가면을 이렇게 쓰고 네, 까만색 옷을 입고 한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약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 이제 옆에서 저랑 언니는 그 이렇게 마리오네트 인형이 돼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춤을 하고 그러다가 그 라라랜드 춤으로 네. 이어지는 우와. 그 공연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보민성우님께서 그때 연수에 참여하셨던 소감을 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멘토 소리방송